세상에는 여러 왕자가 있습니다. 뉴캐슬 구단주인 사우디 왕자, 아스톤빌라를 좋아하는 윌리엄 왕자, 디즈니를 대표하는 왕자들, SNL 왕자 지훈, 그리고 우리의 맨유산 짱구 왕자, 레알산 스치 왕자. 이 두 왕자들은 이번 FA컵 토트넘전에서 데뷔전을 치렀으며 약 30분 정도이지만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팬들까지 놀라게 하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매우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데리고 온 빌라한테 실망했다가 이번 활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반성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레갓, 아갓. 어쨌든 이 두 선수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빌라에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전 팀에서 기용되지 않았는지와 토트넘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왜? 아센시오, 레시포드 두 선수는 각각 레알, 맨유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인해 자신들의 팀 입지가 좁아졌고 그러면서 불만을 품었으며 임대 이적을 결심했는데 그 계기를 자세히 보자면 아센시오는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이었고 레시포드는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 불만을 품은 것이 이적하게 된 계기입니다. 첫 번째로 아센시오의 출전 시간 불만. 아센시오는 16-17 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에서 본격적으로 뛰었으며 초기에는 주로 교체로 출전하며 출전 시간이 제한적이었지만 18-19 시즌과 20-21 시즌에는 부상 복귀 이후 주전으로 활용되었으며 그땐 경기당 평균 60분 이상 출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화려한 커리어를 보내며 출전 시간을 늘려가는 아센시오는 22-23 시즌에 안첼로티 감독 취재에서 교체 출전이 많아지고 심지어 매번 부상도 당하며 평균 60분이었던 출전 시간이 평균 약 45분으로 출전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컵 대회를 뺀 라리가 리그 기준으로 보면 16-17 시즌 1077분, 17-18 시즌 1838분, 18-19 시즌 1778분, 19-20 시즌 334분, 20-21 시즌 1875분, 21-22 시즌 1729분, 22-23 시즌 1436분, 전체 평균 약 52분에서 53분 정도를 뛰었습니다. 20-21 시즌과 21-22 시즌에는 그래도 출전이 꽤 많았었지만 22-23 시즌에는 젊고 실력 있는 호드리구가 2379분을 뛰며 완전히 아센시오의 입지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자유계약 신분으로 PSG와 아스톤빌라 중에서 PSG로 이적했었는데 PSG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에서와 같이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첫 시즌인 23-24 시즌에는 리그 19경기에서 4골 5도움으로 괜찮은 기록을 선보였으나 24-25 시즌 들어 출전 시간은 이전보다 더욱 감소하여 12경기에서 2골 4도움으로 그쳤습니다. 특히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는 교체로도 출전하지 못하는 등 출전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아스톤빌라로 임대 오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레시포드의 감독과 불화. 레시포드는 어릴 적 맨유 유스로 시작해서 19-20 시즌 전반기까지 팀 내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였습니다. 19-20 시즌 후반기 이후로 부상을 달고 뛴 탓인지 폼이 급락했다가 22-23 시즌에는 다시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5년 재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후로 갑자기 펼치는 독단적인 플레이와 쇠약해진 멘탈로 인한 게으름으로 역대급 부진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맨유에서도 벌금을 받고 경고도 받았지만 텐하흐는 레시포드를 신뢰하고 계속 기용을 했었습니다만 텐하흐가 경질되었고 이후에 온 아모림 감독은 이런 레시포드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에버튼전 이후 총 720분 중 118분만 출전시키며 레시포드에게 기회를 점점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레시포드는 팀 훈련에 나서지 못하는 동안에도 개인 훈련을 추가로 하며 아모림 감독 눈에 들려고 했지만 아모림 감독은 레시포드를 계속 믿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는 바람에 레시포드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아스톤빌라로 임대 이적을 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떤 선수인가? 이렇게 아센시오와 레시포드가 우리 빌라 선수가 되었으니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각 선수들의 스탯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아센시오, 키 182cm, 96년생, 왼발잡이, 기용 가능한 포지션은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오른쪽 윙어.
레알 마드리드에서 16년부터 23년도까지 약 7년가량 뛰며 286경기 출전 61득점, PSG에서는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뛰며 약 1년 반 시즌 동안 47경기 7득점. 아센시오의 장점은 첫 번째로 탁월한 슈팅 능력과 결정력, 전술적인 프리킥, 강력한 중거리 슛을 왼발로 정확하게 차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큰 무대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두 번째로 테크니컬 스킬, 드리블과 볼 컨트롤이 뛰어나 좁은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에 기여하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능력을 선보입니다. 세 번째로 전술적 유연성, 주로 우측 윙어나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지만 좌측 윙어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팀 전술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아센시오의 단점은 첫 번째로 잦은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2019년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했으며 이후 폼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큰 부상 이후 경기에 대한 지속성과 체력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복이 심함. 경기마다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아센시오가 경기 내에서 영향력을 꾸준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수비 가담 부족. 공격적인 장점에 비해 수비 가담이 약한 편입니다. 강한 압박이 요구되는 현대 축구에서 수비적인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속도. 드리블 기술은 뛰어나지만 스프린트 능력이나 순수 속도는 세계적인 윙어들에 비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는 전환 상황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멘탈.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도 보이지만 부진한 경기력이 이어질 경우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결론. 다재다능인 선수이지만 부상과 멘탈로 인해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케어만 잘해준다면 아주 좋은 핵심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레시포드. 키 185cm, 97년생, 오른발잡이. 기용 가능한 포지션은 왼쪽 윙어, 오른쪽 윙어,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15년도부터 25년도까지 약 9년 정도 뛰었으며 426경기, 138득점. 레시포드의 장점은 첫 번째로 속도와 민첩성. 레시포드는 뛰어난 스프린트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뒷공간 침투 능력이 탁월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빠르게 방향 전환하거나 수비를 제치며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득점력. 왼발, 오른발 모두 잘 사용하며 결정적인 골 장면에서 침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중거리 슛과 정확한 슈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재다능함.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왼쪽 윙어로 뛰지만 스트라이커나 오른쪽 윙어에서도 효과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드리블과 1대1 능력. 뛰어난 드리블 능력으로 수비수를 쉽게 제치며 공격 기회를 창출합니다. 1대1 상황에서 상대를 제압하며 위험 지역으로 침투하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레시포드의 단점은 첫 번째로 기복 있는 경기력. 레시포드는 경기마다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또 다른 경기에서는 실종되듯 존재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정력 부족. 득점 찬스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큰 경기에서의 퍼포먼스도 기복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 수비 기여 부족. 레시포드는 공격에서의 강점에 비해 수비적인 책임감이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수비 가담이 필요할 때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번째, 전술적 이해도. 때때로 전술적으로 미흡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거나 팀 플레이와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 공중볼 약점. 레시포드는 헤딩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공중볼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는 포워드로서 그의 활용도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 레시포드는 현대 축구에서 매우 유용한 공격수로 빠른 속도와 득점력을 통해 팀에 큰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경기력의 일관성과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기여도가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에메리의 올바른 전술과 지도가 뒷받침된다면 레시포드는 더욱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약 30분. FA컵 4라운드 토트넘전에서 2대0으로 유리한 상황에 아센시오와 레시포드가 교체로 나오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레시포드는 등장하자마자 화려한 신고식을 보여줬는데 토트넘 수비수인 단소 머리를 팔꿈치로 찍어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레시포드는 좋은 드리블과 박스안 침투를 보여주며 오랫동안 경기 못 뛴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몸놀림이 가벼웠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맨유에서 하지 않았던 공중볼 경합과 상대 수비수를 열심히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레시포드가 이런 모습도 있구나 라는 반응도 끌어모으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오른쪽 윙, 왼쪽 윙,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며 필드를 누볐습니다. 아센시오도 레시포드 못지않게 박스안 침투도 잘했고 컵백도 넣었으며 공격 진영에서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패스 센스도 장난 아닌 모습과 프리키커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 30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아센시오와 레시포드는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훌륭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성공적인 임대? 걱정과 다르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아센시오와 레시포드. 이번 토트넘전에서 아센시오는 이렇게 잘할 줄 몰랐고 레시포드도 이렇게 열심히 뛰어줄 줄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 팬 입장에서는 화면상이었지만 너무 두 선수가 팀에 만족하며 뛴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번 아센시오와 레시포드의 임대 영입은 괜찮은 영입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특히 아센시오 같은 경우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오랜 기간 활약하며 많은 우승 경험을 쌓았고 베테랑으로서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팀에 좋은 영향력을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시포드도 괜찮았습니다만 맨유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게으른 워크의 시기, 빌라에 와서 어떻게 고쳐질지 몇 경기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너무 설레발은 치면 안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성공한 이적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가 너무 기대되네요. 아센시오, 레시포드 다음 경기 선발로 나오겠죠? 경기 이기면 하는 세레머니인데 가끔 보면 무서워요.